딴따라 출신 주제에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쩍. 손바닥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한우 전문점은 순식간에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볼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그 찰나에 룸 밖에는 대한민국 재계 정상 10조 원을 움직이는 시어머니께서 도착하셨다는 것을요. 우리 며느리 머리채를 잡다니 그 값을 어떻게 치를지 알아. 그날 밤을 기점으로 동창회를 지배하던 여왕의 왕좌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타인을 깔보고 짓밟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부르는지 시어머니의 차갑고 완벽한 복수가 펼쳐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장을 한우 전문점 배경으로 1500자로 다시 작성할게요. 한수진은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왔습니다. 솔직히 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가끔은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지라며 등을 떠밀었죠. 수진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제일 무난한 검은색 니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저 튀지 않으면 됐죠.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어느 한우 전문점이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고급스러웠어요. 수진은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기가 두려웠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고기 굽는 향긋한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넓은 룸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대리석 테이블마다 소주병과 와인잔이 놓여 있었어요. 천장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벽면엔 고급스러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 알았어요.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요. 모두가 명품 가방을 의자 옆에 걸어두고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걸치고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애 미국 유학 보냈어. 아이비리그 준비 중이야. 남편이 이번에 이사로 승진했어.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나 요새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따려고 하는데 강남에서 스튜디오 하나 차릴까봐. 수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옆에서 누군가 너는 뭐해? 라고 물으면 그냥 작은 학원에서 발레 가르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 힘들겠다. 요즘 애들 가르치기 쉽지 않잖아. 위로인지 무시인지 모를 말들이 오갔죠. 그때 써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예전부터 수진을 괴롭히던 그 여자였죠. 미정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머리는 찰랑거리고 입술은 붉고 손목엔 다이아몬드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강남에서 큰 학원을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입소문 난 영어학원 이사장이라고 했죠. 미정은 수진을 발견하더니 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한수진. 오랜만이네. 아직도 그 싸구려 학원 다녀?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응, 아직 거기서 일해. 에이, 넌 왜 그래? 옛날엔 그래도 무용수였잖아.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초등학생들 발레나 가르치는 거. 주변 사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대꾸하면 더 심해지니까요. 미정은 소주를 따르며 계속 수진을 건드렸습니다. 야, 너 남편 뭐 한다며? 평범한 회사원이지. 시집은 잘 갔어? 그냥 잘 살고 있어. 잘 살긴. 너 얼굴 보면 다 티나는데 뭘. 시댁에서 뭐라 안 해. 돈도 못 버는 며느리라고.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시댁에서는 수진을 늘 무시했어요. 돈도 없고 허약한 예체능 출신이라며 핀잔을 주곤 했죠. 술판이 무르익자 미정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한우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미정의 조롱은 더욱 날카로워졌죠.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려고 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이 손목을 확 잡았습니다. 야, 어디가? 내가 말하는데. 미정아, 나 먼저 갈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서. 에이, 맨날 도망가더라 너. 옛날부터 그랬잖아. 그 순간 미정이 수진의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수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야, 너 뭐가 그렇게 잘났어? 응, 예전부터 너 꼴 보기 싫었어. 주변 사람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촬영하려는 거였죠. 야, 이거 찍어. 완전 웃기다. 한수진 망신당하는 거 봐봐.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제발.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미정은 수진을 바닥에 그대로 내팽개치고는 킥킥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어요.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한우 전문점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루만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죠. 그곳에 윤금란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자세는 고닫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양옆에 서 있었고 뒤로는 비서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금란은 천천히 루만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발소리 하나하나가 무게감 있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수진을 발견했죠. 수진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금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입술이 꽉 다물어지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가 금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누가 내 며느리한테 손댔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창회에 모인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서미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기 회장님이시라니. 뭔 말씀을 내가 물어봤어. 누가 우리 수진이한테 손 뗐냐고. 금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수진에게 다가가 부축했어요. 수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여기 왜 내가 늦었구나. 미안하다. 금란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수진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금란은 수진을 일으켜 세우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아까까지 킥킥거리며 수진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우리 수진이 동창이시죠? 금란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친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을 바닥에 내팽개쳐 놓고 구경만 하고 계셨습니까? 촬영까지 하면서요? 미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술 마시다가 실수로 실수. 금란이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게 실수입니까? 사람을 바닥에 쓰러뜨리는 게 실수입니까? 미정은 입을 떼지 못했어요. 금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에게 눈짓을 했죠.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뭔가를 기록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던 분들, 명함 다 받아두세요. 특히 촬영하신 분들, 영상 전부 확보하고요. 네, 회장님. 사람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슬그머니 나가려고 했지만 경호원이 문을 막아섰어요. 회장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금란은 수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이제 내가 있잖니. 시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했니? 넌 아무 잘못도 없어. 금란은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진작 너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시댁에서 너한테 상처를 많이 줬지.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수진은 금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주겠다고 말해주는 순간이었어요. 금란은 수진을 일으켜 세우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엄청났어요. 미정과 동창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큰일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금란은 수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루마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시어머니 금란이 자신을 데리고 나와 집까지 바래다주며 푹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라고 말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수진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점심때쯤 수진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아, 너 인터넷 봤어? 야, 너 지금 난리 났어. 빨리 확인해봐.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한수진 폭행,
한수진 동창회 난동, 한수진 영상이라는 키워드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죠. 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엔 어젯밤 한우 전문점에서 찍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상은 편집돼 있었습니다. 서미정이 수진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장면은 없었어요. 대신 수진이 먼저 미정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만 남아 있었죠. 영상 속 수진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미정의 옷깃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놀라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제발 그만해. 미정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들렸습니다. 마치 피해자처럼 들렸죠.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싸가지 없네. 술 처먹고 동창한테 난동 부리는 거 봐. 저런 사람이 애들 가르친다고 학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냐? 얼굴도 못생겼는데 성격까지 더럽네. 키읔키읔키읔. 시어머니가 재벌이라고 날뛰나 봐. 꼴 좋다. 수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은 먼저 손을 댄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정이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쳤죠. 하지만 영상은 완전히 반대로 편집돼 있었습니다. 수진은 당장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가 믿어줄까요? 영상이 이렇게 퍼진 이상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만 믿을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수진이 일하는 학원으로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수진 선생님한테 우리 애 못 맡기겠어요. 당장 그만두게 해주세요. 폭력적인 사람이 애들 가르치는 게 말이 됩니까? 학원 이미지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애 당장 환불해주세요. 학원장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미안하지만 당분간 쉬시는 게 좋겠어요. 학부모들이 너무 난리예요. 이러다 학원 문 닫을 것 같아요. 원장님, 저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영상이 조작된 거예요. 그건 나도 알아요. 근데 지금 여론이 이런데 어떡해요? 일단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봐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일자리마저 잃게 생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의 SNS는 악플로 도배됐습니다. 인간 쓰레기, 사회에서 추방해야 함,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같은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수진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죠. 생계까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학원 일을 못하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했거든요. 게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가해자로 보고 있었어요.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상은 이미 수만 명이 봤고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수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고 느껴졌어요. 윤금란 회장은 아침 일찍 집무실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어젯밤부터 퍼진 수진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금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금란은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감히 금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감히 내 며느리를 이렇게 만들어. 금란은 책상 위에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죠. 최도윤 변호사, 당장 들어오세요.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낀 그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최도윤, 금란 회장의 비밀 자문 변호사였죠. 대기업 업무, 언론 연결망, 정계 인맥까지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으세요. 금란은 태블릿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영상을 빠르게 훑어봤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상 조작이 명확합니다. 타임스탬프도 이상하고 편집점이 여러 군데 보이네요. 알아요. 문제는 이게 이미 수만 명한테 퍼졌다는 거죠. 우리 수진이는 지금 악플에 시달리고 있고 일자리까지 잃을 위기예요. 금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 씨, 내 며느리를 건드린 순간 이건 끝난 거예요. 알겠죠? 물론입니다, 회장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전부 다요. 서미정이라는 여자, 그 학원, 영상 올린 사람들, 동조한 동창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세요. 도윤은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서미정, 43세,
강남 소재 영어학원 이사장. 학원명은 글로벌 에듀케이션 센터. 연매출 약 20억 원 규모입니다. 세무조사 들어가게 하세요. 학원 운영하면서 깨끗할 리 없어요. 이미 국세청 쪽에 연락 넣었습니다. 조사 착수는 이틀 안에 가능합니다. 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 조작은요? 영상 분석 전문가 팀을 투입했습니다. 원본 영상 확보 중이고요. 한우 전문점 CCTV도 확보 요청했습니다. 가게 측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써미정 과거 기록도 파보세요. 학교 다닐 때 학폭 이력 있을 겁니다. 이미 조사 중입니다. 중학교 시절 폭력 가해 기록이 나왔고 고등학교 때도 집단 괴롭힘 가담 정황이 있습니다. 금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0층 높이의 집무실이었어요. 도윤 씨, 언론사도 연결하세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매체가 동시에 보도하게끔요. 네, 회장님. 주요 일간지 3곳, 방송사 2곳과 이미 접촉했습니다. 기사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금난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동창회에 있던 사람들, 특히 촬영한 사람들 명단 확보했죠? 네, 15명입니다. 신원 파악 완료했고 연락처와 직장까지 확보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경고 보내세요. 영상 삭제 안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사흘이면 모든 준비 끝납니다. 그때쯤이면 써미정 쪽에서 먼저 무너질 겁니다. 좋아요. 빠르게 진행하세요. 도윤이 나간 뒤 금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젯밤 한우 전문점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금나는 평생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왔어요. 양육강식의 세계, 힘없으면 짓밟히는 세계였죠. 하지만 수진은 달랐습니다. 착하고 순수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짓밟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금나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게 분명했죠. 수진아, 나야. 시어머니. 시어머님,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곧 다 해결될 거야. 내가 할 일은 그냥 쉬는 거야.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금나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 며느리를 건드린 데가 제대로 치르게 해줄게. 사흘 뒤 서미정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이었어요. 미정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은 근엄했고 눈가엔 인위적인 눈물 자국이 있었죠. 기자들이 수십 명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미정은 준비한 원고를 펼쳤어요. 저는 오늘 한수진 씨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 했습니다. 연기였죠. 저는 한수진 씨와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동창회에서 술에 취한 한수진 씨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릴 수도 없었어요. 미정은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수진 씨는 시어머니가 재벌이라는 이유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학원을 질투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진 씨 측에서는 영상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올린 영상은 원본 그대로예요. 오히려 한수진 씨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재벌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네, 윤금난 회장이 시어머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수진 씨가 더 오만했던 것 같아요. 미정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룸 뒤쪽 문이 열렸어요. 최도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2명의 변호사가 더 들어왔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잠깐만요. 도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제 기자회견장인데 저는 최도윤 변호사입니다. 윤금난 회장과 한수진 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미정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희는 오늘 서미정 씨가 유포한 영상이 명백히 조작됐다는 증거를 공개하러 왔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한우 전문점의 CCTV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서미정이 먼저 한수진의 손목을 잡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까지 명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먼저 폭행을 가한 사람은 서미정 씨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미정 씨가 유포한 영상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한수진 씨가 일어서려는 장면만 편집해 마치 한수진 씨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정을 향해 터졌어요. 미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영상은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도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영상 분석 전문가의 감정서가 있습니다. 서미정 씨가 올린 영상의 타임스탬프는 조작됐고 편집점이 3군데 발견됐습니다. 반면 이 CCTV 원본은 어떠한 편집도 없는 연속 영상입니다.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또한 저희는 서미정 씨의 과거 학교 폭력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집단 괴롭힘 가담, 고등학교 3학년 때 폭력가해 기록이 있습니다. 서류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와 상담 기록이었어요. 미정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서미정 씨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인물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이었던 겁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서미정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조작은 왜 하신 겁니까? 학교 폭력 기록이 사실입니까?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도윤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희는 서미정 씨를 명예훼손, 무고, 영상 조작 유포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창회에서 촬영에 가담한 인원들도 조사 중입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미정은 단상에서 내려오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죠. 구급차가 출동했고 기자들은 미정이 실려나가는 장면까지 모두 촬영했습니다. 진실이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서미정 영상 조작, 한수진 억울함 밝혀져, 서미정 학폭 과거 같은 키워드들이 올라왔어요. 댓글창도 완전히 바뀌었죠. 한수진 씨 너무 억울했겠다. 진심 사과드립니다. 서미정 완전 쓰레기네. 저런 인간이 학원 운영한다고. 한수진 씨한테 악플 달았던 사람들 다 사과해야 함. 수진은 집에서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억울함이 풀린 안도감이었죠. 시어머니 금난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금난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였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가슴을 움켜쥐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가 갑자기 빠르게 뛰었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이 증상을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진단받았던 희귀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부정맥의 일종이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한다고 의사가 경고했었죠. 그동안 관리를 잘해서 괜찮았는데 최근 며칠간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온 거였어요. 수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누구 도와줘. 수진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난 회장이었습니다. 금난은 수진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서 직접 찾아온 거였죠. 수진아, 수진아. 금난은 바닥에 쓰러진 수진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금난은 당장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보내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금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냉정하던 금난이 이렇게 당황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금난은 수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하지만 수진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수진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금난은 구급차 안에서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수진을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금나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시어머니입니다. 환자분이 희귀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시네요. 부정맥이 심하게 나타났고 심장 판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 질환은 전문 의료진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는 이 분야 전문가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쪽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금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최대한 빠르게 전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늦어지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금난은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용기 준비하세요. 독일 심장 전문에 긴급 섭외하고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당장 한국으로 모셔오세요. 네, 회장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난은 응급실 창문 너머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금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울지 않고 살아온 금난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금난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 너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시댁에서 너한테 상처를 줬을 때 막았어야 했는데. 동창회 같은 데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금난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 절대 여기서 쓰러지지 마.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이제야 알겠니? 넌 내 진짜 딸이야.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버텨줘. 제발. 금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금난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병실 밖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이틀 뒤 독일에서 심장 전문의가 도착했습니다. 금난의 전용기로 긴급 입국한 거였죠. 전문의는 수진을 진찰하고 즉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간의 집중 치료 끝에 수진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눈을 뜬 수진이 제일 먼저 본 사람은 금난이었습니다. 금난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님 깨어났구나. 다행이야. 금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내가 버텨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 간의 정서적 화해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이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바깥 세상은 폭풍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도윤 변호사는 금난 회장의 지시대로 모든 걸 진행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국세청이었습니다. 서미정의 학원 글로벌 에듀케이션 센터에 세무조사가 들어갔죠. 조사관들이 학원 사무실에 들이닥쳤을 때 미정은 아직 기자회견 후유 중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영장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관들은 서류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미정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탈세를 해왔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학부모들에게 받은 현금 수강료를 빼돌린 것,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것, 강사들 급여를 축소 신고한 것까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루세액만 3억 원이 넘었어요. 추징금까지 합치면 5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서미정 씨,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조치됩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실수예요.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학원문은 그날로 폐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분노했어요. 우리 돈 돌려내. 사기꾼.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학원 앞에는 항의하는 학부모들로 북적였죠. 미정은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미정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이었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왔고 회사 서버와 장부가 모두 압수됐어요. 남편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괜한 짓을 해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났잖아. 남편은 유치장에서 미정을 원망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소환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들이었죠. 경찰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재미로 찍은 거예요. 올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럼 왜 SNS에 공유했습니까? 친구들끼리만 보려고 친구들끼리 본다고 해도 명예훼손입니다. 피해자가 있으니까요. 조사를 받던 동창 중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악플을 단 사람들에게도 고소장이 날아갔습니다. 인간 쓰레기,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같은 댓글을 단 사람들이었죠. 도윤 변호사는 악플러 50명을 선별해 모두 고소했습니다. 회장님, 악플러 고소 진행했습니다. 현재 15명이 합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합의 안 받아요. 끝까지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악플러들은 하나둘씩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을 제시했지만 금란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악플러들은 벌금형과 전과 기록을 안게 됐습니다. 영상을 조작한 인물도 밝혀졌습니다. 미정의 학원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미정의 지시를 받고 영상을 편집한 거였죠. 서미정 씨가 시켰습니까? 내 보너스를 준다고 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 파일 있습니다. 직원은 미정과 나눈 대화를 모두 녹음해뒀어요. 자기 보신용이었지만 이제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미정의 변명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수진이 그 계집 완전히 망신 줘야 돼. 영상 잘 편집해서 올려. 미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검찰은 미정을 명예훼손, 무고, 증거 조작,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미정은 법정에 섰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초췌한 얼굴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병원 침대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미정이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수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복수가 달콤하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씁쓸함만 남았죠. 금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뉴스 봤니? 네, 시어머님. 어때? 후련하니?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련하기보단 슬퍼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금란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착하구나. 그래도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 이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시어머님, 이젠 저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금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독일 전문의의 치료 덕분에 심장도 안정을 찾았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예전의 학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지는 금란 회장과 함께 서울 한복판에 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희망 예체능 치유센터였어요. 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 특히 예체능을 하다가 꿈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죠. 무용,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금란은 센터의 후원자로 참여했어요. 건물도 제공하고 운영비도 전액 지원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이야.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거야. 시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이건 당연한 일이야. 센터가 문을 연 첫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수진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보고 나서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지는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다 같이 회복하는 거예요. 수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도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무용으로 시작됐어요. 수지는 오랜만에 발레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 부상으로 포기했던 무용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요?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요. 학생들은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낯설었고 자신감도 없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기다려줬습니다. 천천히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요. 선생님, 저 이거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이 움직이는 걸,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한 학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오랜만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수지는 그 학생을 안아줬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센터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여러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수지는 화려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싶었죠. 어느 날 수지는 금난과 함께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시어머님, 제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넌 원래 강한 아이였어. 그냥 그걸 몰랐을 뿐이지. 시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 아마 아직도 그 한우 전문점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금나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언젠가는 일어났을 거야. 나는 그냥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아니에요. 시어머님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침묵이 흘렀죠. 그날 저녁 수지는 혼자 어느 장소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한우 전문점이었어요. 몇 달 전 자신이 바닥에 쓰러졌던 그곳. 수지는 예약을 하고 그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대리석 바닥, 같은 테이블, 같은 조명이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떠올렸어요. 머리채를 잡혔던 순간, 바닥에 쓰러졌던 순간,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순간들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았으니까요. 종업원이 물을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한우 특등심으로 주세요. 수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기가 나왔고 수지는 천천히 구웠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난 울지 않아. 울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까. 식사를 마친 수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남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불빛이 반짝이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수지는 그 속을 천천히 걸었어요.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선생님, 내일 신규 상담 예약이 5건 더 들어왔어요. 알겠어요. 제가 다 만날게요. 선생님,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전화를 끄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요. 수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상처받아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한수지는 더 이상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수진이 선택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바닥에 쓰러진 순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강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억울함을 혼자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시길, 그리고 누군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